무속 신앙이 뿌리 깊어 영적 전쟁터와 같은 진도 지역에서 교회의 사명을 되새기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진도군의 교회들은 함께 나누고 동역하는 교회 연합으로 영적 부흥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리비아 무장 세력에 납치된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비아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한 달 넘게 이어진 우리 정부의 인질 구출 노력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가 제45차 CBMC 한국대회를 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특별히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한 청년 초청 집회도 진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비아 무장단체의 한국인 납치 이유가 리비아 당국에 구금되어 있는 자신들의 동료 석방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 달 넘게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도 협상 주체를 찾기 어려운 그곳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 때문이라는데요. 정부가 여행 금지구에 대한 주의를 각별히 당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도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명량해전의 현장에 있는 전라남도 진도군에는 100여 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의 92% 이상이 무속신앙을 따르고 교회 부흥도 힘들어 목회자들과 성도의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도지방교회의 상황을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7년 정유재란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133척의 외선을 무찌른 명량대첩의 현장 울둘목 해변은 진도의 자랑거리입니다. 섬의 아름다운 경관과 진도만의 전통 문화 예술은 국내외 관광객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진도를 감싸고 있는 수많은 우상 숭배와 굿 문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진도 지역 목회자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진도 갈두 땅끝 마을에 위치한 보전 침례교회는 성도 25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지역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보전 침례교회 강희정 목사는 오랜 바다 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샤머니즘 신앙을 가지게 된 진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도 온전히 믿고 있지 않아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며 복과 물질적 혜택만을 원하는 이들의 마음을 이제는 더욱 나누며 심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냥 그 사모니즘이라고 하는 그를 가지고 있다가 그 위에다가 그냥 예수를 살짝 얹어놓는 그런 상태. 진도는 선교지이며 영적 전쟁터라고 말하는 진도 지역 목회자들은 사역지의 어려움에도 주신 사명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산중앙교회 문교부 목사는 이번에 진도군 교회연합회 회장을 지내면서 진도 교회가 함께 힘을 모으고 연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교부 목사는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성도들을 방해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있다며 우리는 이 영적 전투 후에 주실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3, 40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사건들, 교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수요 예배 같은 데는 막 더 지금 불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도를 덮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고 정리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 교인들이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영적 전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대됩니다 아마. 진도 땅에서 엘리야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은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걸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랑의 교회가 이전 예배당 건물이었던 강남성전을 점거해 마당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를 상대로 예배당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소장에서 강남 예배당은 개보수를 해 교회의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013년 12월
갱신위원회가 강남 예배당에 설치된 안전펜스와 잠금 장치를 부수고 강제 진입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강남 성전에 대해 지난 30년 동안 노후화돼 안전진단이 필요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갱신위의 반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염려해 갱신위의 퇴거를 요구했으나 무시되어 왔고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로 금난교회 성도들이 여름 신앙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수련회에서 강사로 나선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는 열왕기하 3장 말씀을 주제로 설교를 전하며 상황적 어려움이 직면해 있어도 여호와의 능력에 힘입어 앞으로 나아가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민 담임 목사는 수련회를 통해 영과 육의 참 쉼과 큰 은혜를 얻었다며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지역사회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값없이 돌려주자고 건면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비아에 납치된 인질 구출 작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중동 아프리카 연구소 홍요셉 소장님 전화 연결해서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공개된 동영상을 소장님도 보셨을 텐데 일단 IS의 수행은 아니라고 보고 있죠. 이번 납치의 배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현재로서는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아랍 신문들을 제가 여러 신문들을 보니까 결국 아랍 신문들도 잘 모르는 무장 세력이 납치해서 잘 모르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트리폴리에 있는 그 사라지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제 우리 정부와 컨택을 해서 사람들을 시켜서 알아보고 있는데 결국 그것도 이제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도 IS 조직에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샤르킬 아우사트 8월 2일자 신문을 보니까 IS 조직이 손을 댄 의심이 든다. 그렇지만 다른 보고서를 보면 IS 역시 자기들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무장 세력에게 탐문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리비아 국내 상황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것 같은데요. 외교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이런 환경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애를 많이 썼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리비아 상황이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동부에는 또 이 하프타르 총사령관이 있는 동부 그룹이 있고요. 또 이제 서부에는 아까 말씀드린 데는 사라지 정부가 있는 트리폴리 정부가 있고 또 남부에는 세 개의 작은 소 민족들이 있고 또 그 중간중간에 여러 무슬림 이렇게 테러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여러 파벌과 테러 집단 사이에서 아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런 총체적인 난국인 리비아 현 상황에서 한국인 납치범을 찾아낼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동 지역에 다시 IS의 대규모 테러도 있었기 때문에 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질적으로 작년 말 이라크 정부가 이라크 내 IS 조직이 완전히 퇴치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바로 그 뒤에 모술이라든가 여러 지역에 IS의 영향력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확인됐고요. 시리아 역시 아직도 IS 지역이 남아있고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역시 마찬가지. 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리비아에도 IS가 지금 남아있고 또 예멘에도 역시 또 IS나 알카에다 세력이 남아있고 또 특별히 이제 뭐 요즘 문제가 되는 카타르에도 역시 무슬림 형제당과 이렇게 내통한 것을 각국이 지금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북아프리카 남쪽 사힐 지역이라고 하죠. 그 지역에도 역시 IS가 많이 침투하고 있고 그래서 IS가 전 세계 어느 곳에나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런 점에서
모든 사역자나 해외로 여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안전에 유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쉽지 않은 협상 문제가 남아있는데 부디 이 문제가 해결점을 찾고 인질로 잡혀있는 분들 모두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BMC 한국기독실업인회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제45차 CBMC 한국대회를 엽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이와 관련해 CBMC 이승률 중앙회장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독실업인회는 매년 CBMC 대회를 한국대회를 열고 있는데 올해는 광주에서 진행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를 합니다. 네. 이번 대회 주 강사 프로그램은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대회 주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하림그룹의 김홍국 회장님의 또 말씀과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풀려 나오신 임현수 목사님, 네,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 네. 목사이시죠. 이 두 분을 주 강사로 하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슈별로 특강 강사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나사에서 아시아 출신으로서는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나사 신재훈 부국장님이 오셔서 이노베이션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런 제목과 그다음에 또 예수님을 직장에 어떻게 모실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명지대 방선호 차장님도 나오시고 그리고 또 기독 실업인으로서의 어떤 사회적 어떤 서비스와 역량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화한 주식회사의 장대성 총장님 같은 분, 이런 여타의 유명 강사분들이 함께 동참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아주 사회에 영향력 있는 많은 분들이 강사로 참여하시는데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돕는 많은 스태프들의 손길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6개월 전부터 이미 그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실제 여러 분야에 전문 우리 그 회원들 가운데 전문 인력들이 많습니다. 식사 문제라든가 또 숙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셔틀버스 운행이라든가 이런 여러 분야에서 전문 인력들이 우리 회원사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임무를 맡아주고 계십니다. 이 무도에 참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청년들을 위한 집회인데요. 이번 그 프로그램 가운데 청년을 위한 특별한 무슨 집회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끼리의 어떤 대회로만 그쳐왔는데 사실 우리 한국 현실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저출산 문제 여러 가지 이 희망적인 어떤 여러 가지 대안을 갖춰야 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의와 그 의를 구현한다는 것이 바로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확대한다기보다는 그 젊은이들에게, 청년 세대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어떤 기회의 영역을 넓혀주는 것, 그것이 그의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둘째 날 오후 프로그램을 청년 초청 집회를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약 한 1,000명 정도 이번에 참여를 할 텐데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기업가 정신과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기독교적 어떤 비즈니스 미션에 대한 소개도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청년들에게 어떤 새로운 어떤 대안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런 시간도 있습니다. 참석하면 청년들의 실제적인 대안이 되고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일단 청년들도 물론 자극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한 분들도 많지만 저희들 기독 실업인회는 회원들이 모두 다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전문인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청년들에게 어떤 새로운 출구 전략을 이렇게 소개하고 또 상담해 주는데 굉장히 좋은 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CBMC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청년들이 많이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이와 관해서 특별히 우리 이승률 회장님은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가문소와
이 청년 실업 문제에서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이 특별히 창업 선교를 강조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창업 선교 어떤 내용인가요? 그 창세기 1장에 28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땅에 충만한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창조적 질서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의 일터 사역에 적용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현실적으로 기업을 하는 것이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미래 지평을 열어주실 줄을 믿고 네. 이 청년들과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우리 품에 안고 그들과 함께 공동 노력을 하면서 그 미래의 어떤 복음의 지평을 열어가는 것, 네.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일에 젊은이들과 함께하자. 그 가운데 가장 우리 CBMC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상담과 멘토링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지평을 열어가는 게 우리들의 어떤 할 일이자 곧 임무라고 이렇게 네. 생각이 되어서 감히 힘들지만은 창업선교란 이름으로 기치를 걸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실업인태가 이 땅의 그 젊은 실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할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동안 저희들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들과 많이 협의하고 또 기획해 나가는 과정에 최근에 국가보훈처에서 직업 군인들의 새로운 어떤 전직 프로그램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직업 군인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하나의 미래 대안을 같이 검토 또는 협력을 할 대안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제대 장병들에 대한 교육, 창업 교육을 이제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하나의 샘플을 만들어 볼 의향을 갖고 있고요. 특히 또 우리 학생들이 해외 유학을 나가거나 또 이렇게 단기 선교를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이제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조금 준비해줘서 그들이 현지에 나가서 현지에 있는 청년들과도 함께 소통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기회를 만든다든가 특히 또 한국에 해외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10만 명 이상이나 그들에게도 고국에 돌아가기 전에 창업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한국과의 산학협력을 일깨우는 그런 중간 역할도 하게 하고 그들이 또 해외 나가면 우리 해외 한국 한인 CBMC 조직이 있습니다. 예. 그들하고 링크를 시켜줘가지고 문자 그대로 우리 국내외 글로벌 시스템으로 창업 선교의 어떤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하나의 사안들입니다. 네,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이 CBMC는 각 지회별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매년에 이제 전국 지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한국 대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매년 열리다 보면 이 정체성의 문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정체성은 정말 저희들은 그 시립인들과 전문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우리가 전가하고 전파하는 그런 사명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네. 그런 정체성을 가지면서 조직적인 어떤 하나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지금 국내 약 한 270여 개 지회 그리고 네. 해외도 한 140여 개 지회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각 지역별로 무슨 행사도 있지만은 매주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네. 같이 하고 또 지역 사회의 어려운 부분을 또 이렇게 보살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떤 그 미래 지평 예를 들자면 방금 우리가 성경적 경영을 바탕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어떻게 일터 사역에 적용해 낼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높이고 또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하나의 삶의 모습이 교회와 연동이 되고 연합이 되어서 복음의 지평을 넓힐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 CBMC가 바라는 가장 큰 목표고 또 가치입니다. 네. 비즈니스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CBMC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참 할 일이 많으실 텐데 회장님으로서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면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들의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지회 창립뿐만 아니라 운영, 조직 강화 이런 것들에 하나의 기본 목표가 있겠고요. 이를 위해서는 특히 또 교육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비전 스쿨, 리더십 스쿨, 또 마스터 스쿨, 또 패밀리 스쿨이라는 이런 4개의 존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우리 회원들에게 잘 전수되고, 더군다나 이런 일들과 함께 앞으로 우리 여성 인력들을 어떻게 강화해서 CBMC의 어떤 전체 수준을 높이고 어떤 규모를 확대할 것인가도 네.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차세대 창업과 함께 우리 청년 미래 세대를 우리의 준 회원, 그러니까 차기 실업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네. 차세대 기독 실업인으로 육성하는 일,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될 과제일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하나의 네. 우리의 하나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회장님과 한국 CBMC가 품고 있는 그런 비전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휴양지 롬복섬에서 7.0 규모의 강진으로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다음 주에 아시안게임 개막도 앞두고 있는데 부디 모든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